이제 2025년도를 이제 조정을 한다고 해봐요. 네. 자, 입시 대란이 일어났어요. 네. 자, 감소자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의사협회에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의사협회가 완전한 승리를 거둔 거거든요. 25년도 지금 철회했어요. 26년도 0으로 해요. 네. 그럼 27년부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의사협회에서는 자, 25년도 조정을 하자. 제로로 만들자. 네. 26년 제로 만들자. 그럼 27년도부터는 몇 명 정도 직원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협의가 돼야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25년도 0명으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0명을 해놓고 그다음에 우리는 증원 반대한다. 그럼 어떻게 될 겁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정원 이런 것들까지 건드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짜놨던 계획에서 다 네. 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이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뭐 다른 과를 알아본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풍선 효과 같은 이런 것들이 결국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입시 일정 이 자체는 굉장히 건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을 좀 캐치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높은 값을 의료계에서 부르는 심정은 알겠어요. 하지만 이 입시 문제를 계속해서 건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네. 그나마 국민들이 의사들하고 잘 논의를 해보라라고 정부에 촉구를 했던 것도 네. 이렇게 되면 의사들이 더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론이 바뀔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네. 오늘 수시 모집 시작인데 의협 올 의대 증원부터 백지화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올 의대 증원, 올해 뽑는 의대 증원부터 백지화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협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느냐? 여야 의정에 대해서. 네. 여야 의정 협의체 제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이라고 해서 냈는데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딱 이 한 줄이었습니다.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 그리고 그 근거는 도대체 뭡니까, 윤주진 위원님? 그런데 사실은 의협 입장에서도요. 제가 네. 봤을 땐 2025년도 의대 모집 자체를 백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좀 강한 요구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아까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네. 오늘부터 수시 모집이 시작이 됐고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 여기서 의대 증원이 백지화되면요. 아마 의료 대란을 넘어서 아마 대한민국은 밀란이 일어날 겁니다. 예, 그 정도 수준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핵폭탄급 결정이기 때문에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물론 의협은 현재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네. 이 정도까지는 강하게 요구해야 그 다음에 비로소 적어도 2026년도 의대 모집만큼은 네. 다시 백지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협상 카드를 던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의사단체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이 전국을 보면은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본인들에게 우위가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저자세로 나오고 있고 네. 정부도 제로 베이스 검토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의사단체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분위기를 보다가 이제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어떤 전환의 모습을 보였을 때 네. 그때 자신들도 참여하는 것이 명분이 있지 않을까. 또 그래야 의사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않을까. 그런 저는 계산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윤주진 위원님 말씀은 이게 더 큰 거를 얘기를 해야 100을 얘기해야 50이나 30이라도 갖고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더 크게 일단 부르고 보는 거다. 지금 여론은 우리한테 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김수민 위원님, 어떻게 보면 여론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일단 여론에서는 여야 의정이 모여서 네. 협의를 하는 것을 좀 반길 것 같기는 합니다. 의료 대란을 일단 풀어야 되는 것이고 네. 또 의협이라든지 의료계 입장 중에서도 들을 만한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여론에서는 일단 협의를 하는 것 이 자체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할 텐데 네. 그런데 2026학년도에 의대 정원의 그 확대를 유예하는 것 이 자체로도 어떻게 보면 의협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까지도 백지화하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 여론 또 이제 의협에서 좀 돌아설 의료계로부터 돌아설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당장의 수시 모집은 이미 시작이 됐고 수시 네. 모집 중에서도 7월에 이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전형은 시작을 했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수시 자체를 늦출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그렇게 네. 했을 경우에 어떤 정원의 재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렇죠. 대교협과 각 대학들이 다 협의를 해야 되고
예, 설령 그 일정을 조정한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차질을 본 사람들은 항의를 하거나 나아가서는 소송까지 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현재 2025학년도까지 조건으로 걸고 의료계에서 나오는 것은 국민들이 좀 돌아설 여지가 있다.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지금 앞서서 뭐 거의 뭐 밀란 얘기도 살짝 나왔고요. 소송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지금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이게 만약에 학부모들이나 이 수험생들이 소송을 낸다고 하면 정부를 상대해서 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부를 상대로 낸다 그러면 이 소송은 누가 이기는 겁니까? 일단 뭐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소송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고 봐요. 그리고 네. 이 입시는 이제 정치의 문제고 물론 그로 인해서 입시를 지원하고 예상했던 사람한테 피해가 가면 뭐 거기다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지만 네. 그것은 사실은 현실성은 저는 없다고 이렇게 보고요. 일단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제가 볼 때는 여야정 협의체를 지금 뭐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네. 타이밍을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대통령실이랄지 대통령이 계속 고집을 하다가 이제 뭐 정말 대란이 일어날 것 같고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걸 양보한다 하더라도 네. 의사단체에서 들어올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의사단체 협의체가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뭐 전공의, 의협, 교수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목소리가 각각 내고 중구난방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 어느 한 단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과연 그게 협의한 걸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또 있고 사실은요. 지금 의사들과 관련해서는 네. 의협에서 단일 목소리를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게 맞죠. 그래서 대한의사협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의사협회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협회장이 자질부족이랄지 지금 뭐 탄핵까지 지금 뭐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의사협회에서 저렇게 뭐 전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2025년은 오늘 수시 모집하잖아요. 아까 네. 밀란 이야기했는데 뭐 밀란 정도는 아니라도 네. 만약 여기서 이걸 뒤집게 되면 네. 의료 대란에 의해서 입시 대란이 일어날 거예요. 입시 자체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의대생들의 수시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 지원하려는 사람들과 다 이게 연관되어 그쵸.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은 정부에서 아무리 뭐 양보한다고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아주 무리하고 그다음에 뭐 이 여야 의사정 협의처에 네. 가지 않겠다. 무조건 백지화라. 0에서 시작하자. 그건 아주 불합리한 주장을 피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게 입시 대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만약에 2025학년도 정원을 지금 건드린다고 하면 그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의료 대란에 이어서 입시 대란까지 갈 수도 있는 사안이다. 근데 의료계에서 또 무슨 얘기냐. 지금이 국가 비상사태 아니냐. 수능 옮긴 적도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언제 그랬느냐. 지금 이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에서 뭐라고 입장을 냈냐면 한의대, 간호대의 경우에는 입시 도중에 정원을 좀 변경을 했고 심지어 법적 근거가 없을 때 공익을 위해서 수능도 하루 전에 연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 수능 하루 전에 연기한 게 2017년에 포항에서 굉장히 지진이 크게 나죠. 규모 5.4였습니다. 이때 수능 하루 전날 시험을 일주일 연기한 적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지금 국가 비상사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의협에서 얘기를 하는 이 의료계에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국가 비상사태니까 2025학년도부터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일단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네. 빌미를 준 거는 정부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대입 사전 예고제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입학 정원을 갖다가 1년 10개월 전에 확정해서 미리 발표해주는 사전 예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올 5월 달에 올해 입시 의대 정원 그 증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것도 정부가 원칙을 어긴 거 아니냐 그런 비판들 때문에 저런 얘기들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부터 수시 모집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방법이 네.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시를 진행하고 네. 나중에 정시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올해 1,509명이 증원된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네. 많은 이 수험생들이 입시 전략을 이미 짰기 때문에 좀 전에 김광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 잘못하다가는 입시 대란으로까지 번질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나오는 것이고, 어쨌든 정부가 이 점에 대해서 졸속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네.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비판, 이걸 뭐 정부가 감내해야 할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가 좀 자초한 일이 없잖아 있다. 그 부분도 좀 명확히 난 짚어야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2025학년도 정원을 뭐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수시 진행하고 정시에서 줄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김수민 의원님, 만약에 정시에서 줄이면, 만약에 제가 수험생이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아니 나는 정시로 넣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수시 안 넣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뽑을 거면 나 그럼 수시 넣었지. 보상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수시를 그대로 강행했다가 정원 재조정하면서 정시 쪽 정원을 줄여버렸을 때 네. 그때 정시만 바라보고 있었던 학생들, 학부모들은 굉장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 네.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 수능을 늦춘 적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 말이죠. 수능 같은 경우는 모든 수험생들한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뭐 별다른 일정이라든지 계획이 어그러진다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수년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네. 정시 정원 이런 것들까지 건드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짜놨던 계획에서 다 네. 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이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뭐 다른 과를 알아본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풍선 효과 같은 이런 것들이 결국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입시 일정 이 자체는 굉장히 건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을 좀 캐치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높은 값을 의료계에서 부르는 심정은 알겠어요. 하지만 이 입시 문제를 계속해서 건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네. 그나마 국민들이 의사들하고 잘 논의를 해보라라고 정부에 촉구를 했던 것도 네. 이렇게 되면 의사들이 더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론이 바뀔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유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현실화되기 어려운 방법인 것도 맞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자꾸 이 주장을 고집하다 보면 여론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보면 2025학년도 정원을 건드리는 거는 안 되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정치권에서 그것도 여야 모두에서 2025학년 요거 손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25년도 정원도 조금 이 상황이면 손을 좀 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올해 네. 정원도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는 개인적인 당내에서 공감대가 아직 있는 개인적인 건 아니고. 생각이에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2026년이 아닙니다. 2025년입니다. 우선은 2026년은 저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뭐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만 2025년을 주장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박주민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 여야 모두에서 2025학년도도 좀 손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제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김준욱 대변인님, 이게 우린 지금 다 이거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니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저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1,509명을 증원하는 걸 확정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각 대학들은 그 증원분에 맞춰서 신규 교원을 채용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들을 또 교육시켜야 하는 이 교육시설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거를 그냥 이 상태로 유지를 하고 간다면 내년에는 그럼 작년에 그 신규 교원을 채용한 사람들은 다 해고를 해야 되는 거냐. 또 이 교육시설에 대한 환경 투자를 해놓은 것에 대해서 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앞으로 증원을 전제로 한 투자인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원인인 25학년도 올해 것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네. 내년 걸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런 지금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근데요, 이제 2025년도를 이제 조정을 한다고 해봐요. 네. 자, 입시대란 일어났어요. 네. 자, 감소자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의사협회에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의사협회가 완전한 승리를 거둔 거거든요. 25년도 지금 철회했어요. 26년도 0으로 해요. 네. 그럼 27년부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의사협회에서는 자 25년도 조정을 하자.
제로로 만들자. 네. 26년 제로 만들자. 그럼 27년도부터는 몇 명 정도 직원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협의가 돼야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25년도 0명으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0명을 해놓고 그다음에 우리는 증원 반대한다. 그럼 어떻게 될 겁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료대란이 일어난다. 지금 문제가 있다. 응급실 문제가 생기니까 네. 의사들은 의사협회는 우리가 이제 주도권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2025년도에 있어서의 정부는 이건 정부가 정책을 잘못했든 잘했든 간에 네. 이것은 정부랄지 대통령에서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이건 마지노선이죠. 네. 그러면 의료개혁도 실패하고 대학 입시와 관련된 문제에서도 이것도 실패가 되는 거거든요. 두 가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정부에서 양보한다고 하면 그 정도 선에서는 뭔가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증언과 관련해서는 자기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네. 이것부터 전제하라고 해놓고 우리는 다음부터 한 명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협의를 안 하자는 것 똑같고 협의체 구성 전 옛날에 자신들이 주장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 얘기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대통령실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마지노선이다. 여기서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는 사안인데 자꾸 이걸 얘기를 하는 건 얘기하지 말자는 건 약간 뭐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볼까요? 다음 기사 보시죠. 네, 국민일보입니다. 대통령실 의대 증원 0명도 논의 가능. 그러니까 2026년도에 의대 증원 0명도 논의 가능하다. 단 근거를 갖고 나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2026학년도에서 의대 정원을 0명으로 하는 것도 논의해서 정할 수 있다. 근데 왜 0명이어야 되는지 그거를 갖고 나와라. 사람들이 지금 이 저출산으로 줄어드니까 의사들이 더 늘릴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그걸 과학적인 추산으로 들고 와라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는 거죠. 네. 근데 관련해서 이런 만평이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네. 먼저 위에 있는 그림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2026년 의대 증원 규모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견 제시 없으면 재논의 불가합니다. 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해석,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어 라고 지금 의료계는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윤주진 위원님. 예. 그럼 이렇게 말하면 의료계가 오겠어? 라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예. 저는 대통령실, 정부의 이 메시지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먼저 자꾸 근거를 가져와라. 뭐 통일된 입장을 가져와라. 이렇게 자꾸 뭔가 의사 쪽에 요구하는 듯한 모습으로 가면 이것 또한 결국은 압박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의료 대란과 의정 갈등의 핵심의 본질이 무엇이냐면은 네. 정말 몇 명을 늘릴 것이냐라는 숫자도 물론 되게 중요하죠.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지금 의사들은 상당히 자존심, 자긍심이 훼손돼 있는 상황이에요. 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지금 그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근거를 가져와라, 또 통일된 입장을 만들어라, 또 대통령 사과는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 저는 이런 고압적인 자세를 버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단초가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우리도 0명에서 시작하겠다. 같이 0명에서 그게 네. 100명이 됐든 500명이 됐든 같이 논의하자라고 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이 정치권에서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될 미신이 뭐냐. 사과하면 지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는요. 그럼 김건희 여사 문제도 어땠습니까? 결국은 대통령께서 고개를 숙였을 때 마음이 누그러진 것이거든요. 저는 이 정도의 의료 대란이 걱정된다면 네. 일단은 정부가 겸허한 모습으로 의사들에게 일단은 손을 내미는 것이 그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첫 번째 단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되게 묵직하게 한 말씀 하셨어요. 사과하면 지는 거라는 정치권의 이런 이야기 요거 틀린 거다. 아니다. 사과를 해야 짚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